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어떻게 하면 판을 쉽게 잘 짤 수 있을까요? 누구나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침 최신 프로들의 기보에서 분명 익숙한 과거 정석처럼 보이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도 부합하는 조화로운 보석이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바둑은 한국의 김은지 선수의 6번, 중국의 팡러시 선수의 100번 대국에서 등장한 실전입니다. 김은지 선수 하면 양화점을 구사하기로 유명하죠. 양화점을 두고 이제 백은 화점 소목으로 3-3으로 포석이 시작되었습니다. 3-3 정석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있지만 가장 쉬운 정석의 변화로는 수순도 짧고요. 늘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보통 손을 빼서 3-3을 또 침입을 한다든지 또는 귀를 굳힌다든지 이렇게 두더라도 가장 알기 쉬운 선택인데요. 오늘 실전에서는 날일자 시움이 등장을 했어요. 날일자 시움 하면 일단 쉽게 받는다면 치받아서 바로 젖혀가는 가장 알기 쉬운 정석 진행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서도 백도 바로 늘어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손 빼고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손을 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택을 흙이 둘 수도 있지만 실전에서는 바로 붙여가면서 그러니까 어려운 변화를 피하지 않겠다. 약간 기세가 엿보이는 한 수인데 특히 김은지 구단이 좋아하는 정석이에요. 이 정석에 대한 좀 이해도가 가장 높은 프로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김은지 선수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 3-3의 정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프로들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은지 선수는 이 피하지 않고 두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치받아서 끊어가는 변화가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정석이 어려워서 날일자를 잘 두지 못하고 그냥 늘어서 두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날일자를 씌우고 상대방이 붙여서 어려운 변화를 두어왔을 때도 그냥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실전 진행인데요. 실전에 그냥 늘어서 이렇게 받아주었어요. 뒤로 물러난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하죠. 상대방이 어려운 변화를 좀 두어보자 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정석으로 진행하지 않고 그냥 쉽게 두어갑니다. 이렇게 두더라도요, 여러분들 승률상으로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고요. 약간 느린 느낌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얼마든지 100으로 이렇게 두어보실 수가 있고요. 3-3 정석 이제 더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쉽게 늘어서 두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실전처럼 날일자를 씌우고 상대방이 치받아서 이렇게 젖혀간다면 그냥 쉽게 손을 빼도 되고요. 그냥 늘어서 두더라도 실전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상대방이 붙여서 두어오더라도 쉽게 늘어서 둘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알기 쉽죠. 그리고 과거 정석처럼 약간 두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기서도 다음 선택이 재밌는데, 자, 이제 소목에 이제 걸침이 남아있어요. 화점에는 3-3이지만 항상 3-3을 침입해서 둘 때가 많지만 소목에서는 항상 걸침을 두잖아요. 여러분들은 날일자 걸침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한 칸 걸침 좋아하시나요? 자, 변화가 사실 가지수를 놓고 보면 날일자 걸침을 했을 때의 변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약 3배 이상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숫자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적어도 3배 이상은 변화가 복잡할 거예요. 아마 그 이상이 될 것도 같은데 일단은 받아주면은 변벌림으로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받지 않았을 때 다양한 협공들이 있죠. 날일자 협공, 또는 눈목자 협공, 두칸 협공, 또는 이렇게 조금 멀리 가는 협공 등등 다양한 변화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좌하 쪽에 정석의 진행에서 백이 이 두 텀을 살린다면 한 이 정도로 협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이제 받는 선택이 아니라 인공지능도 협공을 두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변을 벌리면서 조금 협공의 간격을 넓히는 좀 약간은 느슨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흙이 여전히 곤마고 또 백은 또 좋은
모양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행마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날일자 걸침도 물론 가능한 선택입니다만 실전처럼 김은지 구단이 구사한 이 한 칸 걸침도 특히 우리 애호가 여러분들에게 두시기에는 정말 알기 쉬운 또 과거 정석이기도 하고요. 정석으로 추천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붙여서 진행을 했고요. 이어서 변벌림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의 그 과거 정석이 몇 개 좀 생존하지 못했거든요. 거의 다 좀 어떻게 보면 추억의 뒤안길로 네, 이렇게 사라져 갔는데 그 수많은 정석 중에 몇몇 남아있지 않은 이 정석의 변화가 바로 지금 보여드린 정석의 수순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손해가 없어요. 이 상대방이 소목을 두어오면 이렇게 그냥 한 칸으로 높게 걸치시고 네, 이렇게 평범하게 진행을 해도요. 전부 인공지능 추천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상호 간의 쌍방 최선의 진행으로 두고 있고요. 자, 여기서 백에게 손이 돌아왔는데 자, 3-3 침입을 진행했습니다. 자, 막는 방향 선택. 항상 어느 곳을 먼저 막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발전성이 있는 곳으로 항상 뒤로 막아서 그러니까 넓은 쪽을 막아서 두어라. 그런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이론인데 지금 보시면 좌측의 정석의 진행이 지금 흙이 이곳을 막았을 때 좌측을 막았을 때 좀 보시면 발전에 있어서 제한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간격이 좁아요. 정석 진행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반대쪽을 막아서 두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의 선택이 또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앞서 좌상 쪽에 더 정석에서는 날일자 씌우고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 좀 배석이 안 좋아요. 그리고 흙이 후수이기 때문에 발이 느리고요. 그냥 늘어서 두는 것은 어떨까요? 밀어서 이렇게 두었을 때 이 진행도 이 끊어가는 약점이 남아 있어서 특히 이제 정석의 배석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끊었을 때 싸움이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실전은 이제 둔 진행대로 두 점머리를 젖혀서 2단을 젖히는 이 정석 또한 과거형 정석이죠. 이렇게 두는 것이 인공지능의 그 최선 추천수였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막는 방향 선택에 있어서도 이제 이곳을 막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젖혀서 한 점을 버리면서 실리를 차지하는 이 정석을 진행하는 것이 정수고요. 반대편을 막았을 때도 여기서도 늘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점머리를 젖혀서 2단을 젖혀서 한 점을 버리면서 바꿔치기형 정석으로 두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보면 좌상 쪽에 물론 인공지능 시대의 정석이기 때문에 좌상 쪽에는 최신형 정석이지만 지금 보시면 좌하기와 우하기에 연달아서 과거형 정석으로 이렇게 판이 짜였습니다. 마치 옛날 바둑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는 것을 인공지능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모두 정수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바둑을 두실 때 굳이 어려운 정석 두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옛날 정석대로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자리가 커 보이나요? 사실 귀가 하나 비어있기 때문에 4귀에서 보통 정석들이 다 일어나기 마련인데 보시면 이제는 마지막 귀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묻지마 3-3이라고 하여서 이렇게 3-3을 침입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3-3 침입을 하게 되면 무려 4%가 마이너스입니다. 승률이 4%나 떨어져요. 집으로는 0.5집 손해인데 이렇게 두었을 때 맞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젖혀서 정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흑은 실속이 좋고요. 백은 이 한 점을 따냈는데 지금 보시면 상변의 간격이 중복이에요. 지금 간격이 좁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을 선택을 한다면 백이 지금은 좋은 선택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3-3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추천수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이렇게 밀어서 정석 후에 정석으로, 이 정석이 여기까지 수순은 끝나는 거지만 지금 밀어가는 자세가 당장 추천수예요. 보통 이제 손 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손을 빼게 되면 추후에 흙도 둔다면 미는 것이 아니라 흙은 나를 자, 백은 둔다면 밀어가는 곳이 대세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밀어가는 수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추천수였고요. 이렇게 이제 밀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상호간에 그 최선의 그 수순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칩 보시면 우측이 더 넓기 때문에, 발전성이 좋기 때문에 우측으로 먼저 하나, 이제 이 수순은 선수입니다. 선수 교환인데 이거를 만약에 보류하게 되면 백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흙이 이제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교환을 해두고 다시 귀에 나를 자로 굳혀갔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포석이 펼쳐졌어요. 여기서도 아마 우리 애호가 분들께서도 다음 수를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히 좌상 쪽에 백이 약간은 좀 아직은 미생이기 때문에, 물론 두텁기도 합니다만 약간 지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 변에 좀 흑도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대세점을 또 택했습니다. 변벌림을 진행을 하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두 칸으로, 이 수도 요즘 인공지능 시대의 바둑을 보면, 행마를 보게 되면 이 모양에서 흙이 몰렸을 때 두 칸을 실전처럼 아래쪽이 아니라 높게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가는 두 칸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수가 좋지 않습니다. 모양이 약간 중복이고, 이 수를 둘 때는 변벌림의 돌이 없을 때 보통 많이 두고요. 공격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 자세를 취하겠다, 요 모양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두 칸을 많이 띄는데, 지금은 변벌림의 흑돌이 한 점 놓여 있기 때문에 두 칸을 아래편으로 이렇게 띄는 것이 지금 흙 모양도 안정하면서 백 모양도 견제하는 대세점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도 역시 블루스팟의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은지 선수가 이제 흑번이고 중국의 팡로시 선수가 100번인데, 두 선수가 여기까지 진행된 수순이 그냥 완벽하다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공부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 자리도 블루스팟의 자리였습니다. 자, 이러니까 또 백도 대세점으로 이제 향했고요. 이 자리도 역시 블루스팟 자리죠. 그러니까 하나 붙여놓고 다시 변벌림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수도 좋은 수더라고요. 왜냐면 당장 제가 여기서 또 인공지능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투팩이고 가장 높은 추천수의 자리 블루스팟은 이 부침이에요. 당장은 그런데 백이 만약에 받아주면 이런 자세를 갖추어서 두텁게 이제 모양도 키우면서 백 모양도 견제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여기서 끼웠을 때 이 변화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수순이 진행되면서 백의 승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서도 뒤로 물러나면은 흙이 손해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것보다는 아래쪽을 끊어서 두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기보를 검토하기 전에는 위쪽이 아니라 아래편 치는 수가 블루스팟으로 떠올랐는데, 지금은 또 위로 바뀌었네요. 네, 지금 이렇게 끊었을 때 변화가 상당히 복잡하죠. 네, 수순은 대략 한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형태인데, 이 진행을 했을 때 보다도 오히려 실전처럼 이렇게 투픽으로 변벌림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에 젖힘을 했을 때 모양을 키우기가 좋은 이 변벌림, 어떻게 보면 이 젖힘을 두기 위한 준비 동작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자리를 먼저 선점한다면 백은 이제 우측에 침입을 하겠죠. 우측에 침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변벌림의 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큽니다. 이 돌이 있으면 이렇게 젖혔을 때 모양을 키우기가 제격이죠. 지금 변벌림의 돌이 있을 때는. 돌이 없을 때는 백이 갈라치기를 통해서 침입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지금 모양이 좀 흙이 약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죠. 그래서 실전에는
변벌림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수가 다음 수를 엿보는 준비 동작이었고 실제로 인공지능으로도 이렇게 젖힘을 했을 때 승률이 1.6%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딱 놓고 봤을 때는 블루스팟의 자리는 부침입니다만 이 수는 두고두고 더 좋은 수가 돼요. 이렇게 젖힘에 다음 수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젖힘을 했을 때 그 우변의 모양을 최대화시키면서 또 승률까지 올라가는 일석이조의 정말 좋은 착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들도요, 아마 미리 인공지능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지 않았나 싶어요. 두면 올라가는 수, 이런 수도 찾는 재미가 있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이 수도 당장은 붙이는 자리가 블루스팟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두고 나서 보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착점을 했을 때 판짜기도 더 좀 쉽고요. 상대방이 좀 결국에는 이 변을 큰 모양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들어오기는 또 겁이 나고 또 집도 키우기에도 제격이고 그래서 이런 변벌림의 수가 좀 배워둘 만한 착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도 지금 블루스팟의 자리였고요. 좀 여러 군데 떠오르는데 이제 좋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젖혀가고 여기서도 놀랍습니다. 여기까지도 블루스팟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색깔이 굉장히 허술해 보여요. 가운데 갈라가고 싶죠? 이 자리도 블루스팟. 여기까지가 지금 이 수순이 진행되는 가운데 두 기사 간에 상호 최선의 수순으로 짜였어요. 지금 심지어 다음 착점까지도 지금 이제 갈라서 나오는데 이렇게 갈라서 지금 여기 붙이라고 하는데 49수까지 완벽했습니다. 붙이는 수가 좀 더 높지만 이렇게 갈라서 붙여가는 착점 또한 유력하고요. 준비된 한 수 같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흙이 상당히 얇아 보여요. 그런데 이런 자리를 막힌다고 생각을 하면 또 상변의 베개 모양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갈라 나오는 것은 기세로 보이는데 인공지능은 방금 전에 블루스팟 자리로 이렇게 붙여가는 자리를 추천하고 있었어요. 좀 비교적 쉽게 서로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인데 서로 모양 키우는 작전이죠. 이 수보다 갈라가는 진행을 선택했는데 이 수도 막상 두고 나서 보니까 흙이 대응하기가 까다롭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흙의 모양이 갈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정수인데 백도 약점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였을 때 자세가 좋았습니다. 흙도 이런 모양을 끼우면은 굉장한 악수예요. 그러니까 자충도 되고 또 상대방에게 좋은 모양을 내주는 대악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정수인데 붙였을 때 그 다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붙이면 젖혀라 해서 젖혀가고 싶은데 여기서 백이 단순하게 이 넉점을 가지고 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끊어갔을 때 흙은 뭐 반격을 할 수밖에 없죠. 단수 쳐서 이렇게 끊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까지 치고 한 점을 제압하면 중앙의 백석점은 버려도 되는 가벼운 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에서 상대방의 집을 부수면서 타개가 되는 장면이어서 좀 흙이 집으로 손해를 보는 끊었을 때 다음 착점이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요 여기서 젖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빼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일단 당장 보류하고 상변에 백도 얇기 때문에 상변의 백 2점을 최대한 이제 가까이 가지 않고 넓게 크게 압박하는 또 넘어가는 수도 엿보면서요 이 수를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었는데요. 네. 실전에서는 이제 백이 이렇게 붙여서 갈라가니까 여기서부터는 두 기사 간에 서로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전에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늘어서 상대방의 그 어떻게 보면 끊어가는 약점을 바로 추궁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 늘어간 수가 승률상으로는 좀 많이 떨어지는 좀 악수였어요. 백에 관통하는 자세가 좋아서 실전에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백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장면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정도 수순 추천하고요. 실전에는 백이 조금 더 이득 보려고 이렇게 한 번 더 밀었어요. 근데 이제 늘어서 만약에 받아주면 이제 실전 진행인데
이렇게 한 칸으로 띄었죠. 좀 흑도 백돌에 대한 공격을 엿보면서 좀 더 압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였는데 실제로는 그냥 늘어서 두는 것이 블루스팟의 자리였습니다. 실전에 이제 한 칸을 띄었는데 이제 흑도 약점이 있어서 이런 모양이 좀 뒷맛이 안 좋아요, 사실.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전에는 이렇게 못 뒀습니다. 근데 이렇게 끊어서 지금 인공지능 수순 살펴보면 바로 흑의 약점을 좀 추궁해서 두어가는 진행을 추천을 하는데 추천수 좀 따라가 볼게요. 네, 지금 수익기가 와 이렇게 해서 100을 잡지 못한다 그런 뜻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사람만 두더라도 100이 앞서 나가는 국면이 되는 건데 항상 이런 모양에서는 4줄까지는 늘어줘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 젖히거나 하면 끊겨서 곤란하니까 이 나오는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런 모양이 약점이 많이 남아서 끊어갔을 때 곤란하기 때문에 요즘 보시면 끊어가는 약점 때문에 요런 모양이 끊겼을 때 곤란해서 4개까지는 늘어서 이렇게 4줄까지는 늘어서 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전에는 한 칸을 뛰니까 여기서 만약에 팡러시 선수가 끼워서 대응을 했었더라면 100이 지금 아까 보시면 거의 외길 같아요. 이런데 또 끊어서 근데 이런 수순을 인공지능은 쉽게 구사하지만 사람이 두기에는 좀 어렵네요. 네, 이렇게 끊어가는 약점을 이용해서 이 백돌이 안쪽에서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수읽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한 칸 뛰는 수가 원래는 실수였어요. 근데 실전에는 이 수를 그냥 늘어서 두었기 때문에 흑이 좀 이득을 보았죠. 느는 수가 느슨한 한 수였네요. 늘어가니까 승률이 약 16%가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로들도 공부가 되어 있는 모양에서는 초반 진행을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완벽하게 블루스팟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거의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딱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49수. 그러니까 약 50수 정도의 진행을 지금 완벽하게 저희가 감상을 했었다면 거의 인공지능 기보집과도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의 감대로, 느낌대로 두어가는 진행이었는데 좀 재밌습니다. 여기서 손 빼는 수도 어렵고요. 실전에 이제 끊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끊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호구가 선수이기 때문에 나오는 수가 있어서 진행을 살펴보게 되면 100이 좀 이득을 보는 상황이었는데 실전에는 그냥 늘어서 진행을 하면서 이바둑 결과는 김우지 선수가 승리했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초반에 진행을 보여드리면서 특히 오늘은 좀 어떻게 하면 판을 쉽게 짤 수 있느냐 좀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모범적인 예로 이 바둑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정석 진행에서 좀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정석이 4기에서 무려 3군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좌상 쪽은 인공지능 정석이었고요. 지금 좌하 쪽, 우하 쪽, 그리고 연달아서 우상 쪽까지 이렇게 해서 마치 그 고전 바둑을 연상케 하는 그런 포석이었는데 인공지능 추천수여서 더 놀라웠고 또 두기사가 약 50수까지 완벽하게 두었다는 거. 바둑을 좀 쉽게 두면서도 이렇게 잘 둘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바둑을 보면서 저도 많이 좀 배우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정석 좀 많이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실전에서 얼마든지 두어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인공지능 기보집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화소날굿 인공지능 기보집 지금 사진 띄워드렸는데요. 화소날굿 세트, 화점, 소목, 날일자, 구침 요 조합이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호해 주시는 화소날굿 포석 기보집 한 권에 50판씩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는 60수에서 80수 정도이고요. 뭐 최대 90수까지 이제 되어 있는 기보도 있는데
화점 소목 이렇게 두고 날일자를 굳혀가는 자리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화소날굣 포석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바둑 공부에 진심이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인공지능 기보집 포석별로 38권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포석이 있으시다면 거의 뭐 어떤 포석이든지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